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0호 제11면입니다. 여주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 결제 방식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성 확대. 여주시 시장 이항진은 결제 방식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기지역화폐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요구 등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 개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기존 카드형 지역화폐와 동일한 가맹점 적용이 가능하고 모바일 결제 방식 중 선호도가 높은 카드 기반 간편결제, 삼성페이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경기지역화폐 이용자는 실물카드 소지 없이 일반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삼성페이를 통해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돼 지역화폐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삼성페이 이용이 불가능한 기종, LG, 애플 등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시 일자리 경제과 담당자는 삼성페이를 활용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물카드를 소지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었다며 삼성페이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수단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여주시 60 물결표 쌓인 74세 접종 예약률 80.5%, 백신 접종 순항, 이항진 여주시장 고령층은 6월까지 꼭 접종 당부. 여주시 60-74세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약률이 지난주인 5월 넷째 주보다 소폭 오른 80.5%로 집계돼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6일부터 접수받은 70 물결표 쌓인 74세 연령의 예약률은 83.4%로 집계됐는데 지난주 67.5%보다 늘어 80%대를 넘겼고 지난 5월 10일부터 접수한 65 물결표 쌓인 69세는 82.6%, 5월 13일부터 시작한 60 물결표 쌓인 64세는 75.5% 예약률을 기록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차 접종 사전 예약률의 경우 전국 평균인 68.7%보다는 높았지만 SNS 및 이통장회의 홍보에 머물러 있어 예방접종 사전 예약 전파가 미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여주시는 SNS, 보도자료, 유튜브, 전광판 등 각종 매체 등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당부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정보가 취약한 대상자들은 읍면동 담당 마을 공무원과 이통장단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고 개별 안내를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 이상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7%에 그치지만 사망자의 95.3%를 차지하는 만큼 한차 접종 후 2주부터는 최소 86.6%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종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고 이에 맞춰 백신 도입 물량과 접종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6월까지 고령층은 꼭 접종을 해야 한다며 접종을 하지 않으면 7번지 물결표 쌓인 9월이 지나야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접종을 꼭 마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60 물결표 쌓인 74세 고령자 중 접종 대상자 중 집단 면역 형성 목표 70%, 약 658만여 명 등 전 국민 25%인 1,300만 명이 6월 말까지 백신을 접종하면 7번지월부터 접종 완료자에 대한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6월부터 한차 이상 접종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7월부터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종교활동,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74세 이하 고령자의 경우 예방접종 사이트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등을 통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또한 만 30세 이상부터 만 59세 미접종자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에서 코로나19 자녀 백신 조회와 당일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자녀 백신 당일 접종 예약 서비스는 코로나19 자녀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고 예약 후 미접종된 백신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오산시 무료 먹거리 드림 코너 석 달간 5,500명 이용. 오산시 시장 곽상욱는 지난 3월부터 오산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산 착한 드림 코너와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이하 먹거리 드림 코너 다 오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오산시는 자체적으로 오산 착한 드림 코너를 오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원을 받은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도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먹거리 드림 코너는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지역사회 주민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에게 1인 3가지 생필품을 1일 50명씩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500명의 오산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먹거리 드림 코너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산시는 후원 물품, 라면, 즉석밥, 생활용품 등을 지속적으로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은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먹거리 드림 코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 자주 이용하는 시민에게 복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4월 초 간암 판정을 받은 독거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먹거리 드림 코너를 이용해 복지 상담을 진행하던 중 각종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인지하고 병원비와 공적급여 연계 등 각종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먹거리 드림 코너 운영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마음 편히 먹거리 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위기 상황에 놓인 오산 시민을 위해 오산 착한 드림 코너를 권역별로 운영해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문화재단 척 십자 오산봉사회 사회공헌 협약. 오산문화재단이 오산 시민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 확대에 나섰다.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요한 대한적 십자사봉사회 오산지구협의회 회장 김현옥는 지난 2일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봉사활동과 축제 공연 등의 문화행사에 상호 협력해 더욱 효과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봉사와 문화예술의 결합을 통해 오산 시민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오산만의 특색 있는 활동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상호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적 십자사봉사회 오산지구협의회의 오산시민 대상 봉사활동에 오산문화재단 임직원 참여 오산문화재단 축제 및 공연 등 주요 행사 운영 협력 기타 오산시민의 사회적 문화적 이익 도모를 위한 협력 등이다. 오산문화재단은 그간 오산천 돌보미 사업, PC기부, 관내 무대시설 점검을 위한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 힐링 콘서트 개최 등을 진행하며 공공기관으로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산문화재단 조요한 대표이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오산문화재단이 오산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적 십자사봉사회 오산지구협의회 김현옥 회장은 오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전문성에 힘입어 봉사원들과 수혜자분들께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함께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어울림봉사회 전고급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대한적 십자사 경기도지사 연천어울림봉사회 회장 윤덕상은 지난 29에서 30일 양일에 거쳐 전고급 늘목리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혜 대상자는 저소득 세대로 가구 구성원 중 3명이 암을 앓고 있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집을 수리할 여력이 없어 전고급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연천어울림봉사회로 서비스가 연계되어 수리하게 되었다. 연천어울림봉사회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20명이 참여해 집수리를 진행하였으며 조립식 집의 지붕을 일부 수리 후 청소 및 주변 경관 정돈, 주택 현관과 전실을 수리하였다. 집주인 김모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줘 지친 몸과 마음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윤덕상 연천어울림 회장은 한 집에 몸이 아픈 3분이 거주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질병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인 이웃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봉사원들이 재능기부에 함께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채택병 전고급장은 우리읍 저소득층을 위해 휴일임에도 자신의 일처럼 봉사해주신 연천어울림 봉사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행정기관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폭염 영향예보 음성 서비스 운영. 연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방범 CCTV에 연동된 CCTV 비상벨을 활용해 폭염 영향예보 음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CCTV 비상벨을 통한 폭염 영향예보 음성 서비스 점검을 최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폭염 영향예보 음성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월 현재 군 관내 117개소의 방범용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음 민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폭염 영향예보 음성 서비스를 주간 오전 9시 오후 6시에 2시간 간격으로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설치된 CCTV 비상벨 스피커를 이용해 별도의 예산 없이 폭염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고 기존 재난 문자를 통한 시각적인 면보다는 스피커 음성을 이용함으로써 주민에게 내용 전달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개소하여 총 820대의 방범 카메라를 24시간 관제하고 있고 경찰관이 파견 근무하여 각종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연천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15개소 28대의 생활 및 도로 방범 CCTV, 3개소 3대의 비상벨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개소 21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CCTV 비상벨을 이용해 폭염 영향예보를 알리는 이 서비스는 군민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